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기기능사 사회 실기 전기이론 파트 2 정전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기력선의 성질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이제 전기력선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임의의 가상의 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이렇게 이제 가상적으로 나온다, 마이너스에서 가상으로 나온다, 그 다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끼리는 이렇게 서로 밀고, 뭐 마이너스끼리도 밀고, 그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가능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에 대한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양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전을 나갑니다. 요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의 세기와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결국은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력선의 세기와 같겠죠. 당연히 이제 이게 밀하면 어떻게 돼요? 예, 밀하면 전기가 세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소하면은 전기력이 작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의 세기는 우리가 1하고 정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 수를 갖다가 n이라고 할게요. 이게 전기력선의 수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n을 갖다가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면적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결국 전기의 세기가 되고,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볼트메타 또는 이제 뉴턴 퍼 쿨롱으로 이렇게 우리가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력선 수라는 건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 이 한 개 한 개가 도대체 몇 개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면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가 공간으로 다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를 그렸을 때 그죠? 이런 구면체를 그렸을 때 이 구에서 빠져나가는 숫자를 다 세야 되기 때문에 이 여기에 면적은 뭐가 됩니까? 구의 표면적이니까 4파이 아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는 구의 표면적이다. 왜냐하면 사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구의 표면적이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거스름의 전개의 방향이다. 자, 전개의 방향은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서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하는데 여기 접선이다. 그죠? 이게 접선. 여기도 이게 접선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음, 사실은 이 한 점에서 이제 이 점에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요런 방향이 요런 방향이 결국은 우리가 전개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교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우리는 이제 전기력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체 표면에서 수직 또는 등전이면과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동그랗게 그려놓은 게 전기력선에서 등전이면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등전이면이, 여기 그려놨을 때 요 지금 나가는 선 한 개를 그려보면 이게 이제 수직이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도체가 있다면 어떤 도체에서 나간다 그러시면 도체에서도 우리가 수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체 내부에는 우리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자, 위에서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전기력선을 갖다가 우리가 면적으로 나누면 즉 전기력선 밀도죠. 전기력선에 대한 밀도, 전기력선에 대한 밀도를 우리가 전개세기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아래쪽에 보면 이제 Q에서 발생하는 전기력선 수는 그럼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전기력선이란 건 가상이라 그랬습니다. 가상이라 그랬는데 Q 쿨롱에서 나오는 거는 그럼 몇 개냐?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Q 쿨롱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입실론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율로 나눠줍니다. 전하를 얼마나 잘 모으느냐, 뭐 이렇게 또는 얼마나 전기력선이 잘 생기느냐 이런 그와 관계되는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실론이라고 하고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하고 입실론 S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제로라는 것은 공기 중에 유전율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비유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 선수는 결국 n이죠. 그래서 q를 갖다가 우리가 입실론으로 나눴다. 정리해 보면 1라는 게 결국은 전기력 선수에 대한 밀도이고 이게 우리는 입실론 A에다가 Q다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죠? 요걸 이렇게 넘어가면 입실론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요게 입실론이 아니고 전개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입실론분의 Q다. 이런 식으로 갖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속
속은 묶음이다. 그죠? 묶음인데 전기력선을 묶어 놓은 거다. 그래서 Q쿨롱에는 전속이 Q쿨롱이다. 1쿨롱에는 전속은 1쿨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산업기사 기사에 단글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쿨롱의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이 지금 그림처럼 거리 r 떨어진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당기는 힘은 서로 반대 방향에 전화가 있을 때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미는 거는 같은 방향에 전화가 있을 때 우리가 밀고 있겠죠. 그래서 당기는 걸 우리는 인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는 걸 청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공식은 F는 4파이 이슈럼 R 제곱분의 Q1, Q2. 자, 여기에 입실론 대신에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를 썼을 때 입실론 제로를 우리가 공기중의 유전율이라 했는데 이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율은 공기중의 유전율을 입실론 제로 8.85 곱하기 12 마이너스 12승 페르퍼 메타. 자,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비유전율은 물질에 따라 틀리겠죠. 자, 공기 중에 비유전율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가 그냥 입실론 제로 같겠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전기장 또는 이제 전장의 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기 안에 단위전전을 주었을 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쉽게 보시려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한쪽을 플러스 1쿨롱 놨을 때 이 두 점전화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F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의 Q1의 1쿨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있으나 없으나죠. 그럼 이 말을 풀이해 보면 원래 Q1, Q2니까 Q2로 나누든 Q1으로 나누든 어떤 단위 양전화가 갖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위 양전화가 갖는 힘이라고 보면 이렇게 Q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전기의 세기가 되고 여기도 이것도 전기의 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의 Q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과 전개와 전하량의 관계를 한번 다시 써보면 F는 우리가 Q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뉴턴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식이 우리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단위 잘 보십시오. 볼트 퍼 메타, 뉴턴 퍼 쿨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전위는 뭐냐? 그러면 전개에다가 거리를 곱해준 게 전이다. 그러면 전개는 전압을 거리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볼트 퍼 메타가 되겠죠. 자,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여기에 전하가 있습니다. 전하가 Q라는 게 있고, 자, A, B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 거리가 있을 때 이 A점의 전위를 갖다가 VA, B점의 전위를 VB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두 점 사이 전위차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VA는 공기중이라고 가정하고요. 9 곱하기 10의 9승에다가 거리 R 제곱인데 1의 제곱이죠. 거리 R이죠. R분의 Q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리가 1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9 곱하기 10의 9승에다가 Q를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VB 같은 경우에 9 곱하기 10의 9승에 R분의 Q니까 역시 거리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2분의 Q가 되어서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를 우리가 VAB라 했을 때 VA 빼기 VB는 4.5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Q까지 붙여서. 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속 밀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속 밀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전속이 얼마나 밀하냐, 그러니까 전속을 단위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단위 면적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전기력선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면적은 뭐예요? 9의 표면적이다. 요걸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기의 세기는 결국은 뭐라 그랬냐면 전기력선 수에다가 우리가 면적
구의 표면적을 나눠준 건데 전기력선 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전하량에다가 입실론을 나눠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속 밀도는 그러면 Q를 A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Q의 4파이 입실론 R 제곱으로 이제 식이 정리가 되죠.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에 1에 그죠? 자, 요거를 따로 빼보겠습니다. 자, 입실론에 Q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식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차이가 여기는 입실론이 없고 여기는 입실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써보면 우리가 전속 밀도는 입실론의 2다 까지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Q는 단위가 우리가 쿨롱이죠. 그리고 면적이기 때문에 메타의 제곱이 돼서 쿨롱 퍼 메타의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우스 법칙은 어떤 폐곡면의 전기장의 세기를 갖다 나타내는데, 그죠? 전기장의 세기를 폐곡면 면적으로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결국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가우스 법칙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폐곡면을 관통하여 밖으로 빠져나가는 전속의 수죠, 그죠? 폐곡면을 관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전속의 수 또는 전기력선의 총수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식을 썼어요. 아까 이 A는 우리가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했는데 요건 뭐예요? 요게 N이죠. 전기력선의 총수입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표면적을 구의 표면적을 빠져나가는 전기력선의 총수를 갖다가 구할 때 우리는 가우스 법칙을 갖다가 이용해 쓴다.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이제 공식을 한번 써보면 지금 좀 전에 썼는 이 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의되냐면 E는 E 곱하기 표면적은요, 그죠? 사실 적분을 써야 되지만 뭐 적분을 안 쓰고 그냥 바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E는 입실험 제로에 Q 이렇게 쓰거나 안 그러면 D 곱하기 A는 그죠? Q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쓴 게 우리는 가우스의 법칙이다. 자, 전개의 세기를 폐경면의 면적을 이용하여 쉽게 구하는 방법으로 폐경면을 빠져나가는 전속의 수는 우리가 전속 밀도와 같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가우스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하량, 전압, 정전 용량에 대한 식입니다. 전하량은 우리가 Q라고 하고요. 전압은 V, 정전 용량은 C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험식입니다. Q는 CV. 자, 단위는 쿨롱, 그죠? V는 Q를 C로 나누죠. 볼트. 정전 용량은 전하량을 전압으로 나눕니다. 단위는 페럿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평형판 콘덴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C는 V분의 Q죠. 그죠? Q는 우리가 DA라고 표시할 수 있고 V는 ED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통 ER이라 쓰는데 여기는 이제 거리가 D이기 때문에 이 평형판 콘덴서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정리해 보면 결국 에필론에 D분의 A라는 아주 유명한 식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우리는 기능사에서는 뭐 거의 잘 묻지는 않아요. 근데 산업기사 기사에서는 굉장히 응용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저항할 때 반드시 암기해야 될 R은 로의 A분의 L, 그 다음에 콘덴서에서는 입실론의 D의 A, 그 다음에 인덕트에서는 코일에서는 L은 L의 U의 A의 N의 제곱. 자, 이 식들을 갖다가 우리는 반드시 세 개를 다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극판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는 C 정전 용량 크고 면적이 크면 클수록 크다.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크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 정전 용량은 저항과 반대다. 자, 저항의 직렬일 때는 병렬로, 병렬일 때는 직렬로 하라. 그래서 직렬일 때는 병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한 걸 더한 걸로, 그죠? 병렬일 때는 그냥 대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크기의 C를 N개 병렬 접속하면, 자, 병렬 접속한 거는 N배 되죠, 그죠? N배 되고, 자, 직렬 접속하면 N분의 1이 되니까, 병렬 접속한 것은 직렬 접속한 것의 N제곱배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압 분배 법칙도 동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저항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저항하고 반대다.
자, 그러면 V1은 C1 더하기 C2에 원래는 저항 같으면 이게 R1으로 돼야 하는데 이게 1이 2로 바뀌었다. 그죠? 그다음에 2가 1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렬 연결할 때 우리가 전하량이 분배가 되겠죠. 자, 전하량 분배가 되는데 얘는 Q하고 C가 비례하니까 Q1, C1 그죠? Q2, C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전개의 에너지 W는 2분의 QV, 2분의 1 CV 제곱, 20분의 Q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시험 문제는 다 나옵니다. 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2분의 1 CV 제곱이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CV 제곱을 기억하시고 Q하고 CV 관계를 갖다 이용해서 요식과 요식을 이끌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체득당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스몰 w로 하면 2분의 1 DE가 나오는데, 요거는 D가 입실론 E이기 때문에, 그죠? 2분의 입실론 E의 제곱, 이 입실론의 D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단위는 에너지를 최적당이라서 최적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줄 퍼 메타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위의 식에서 유도되었고 같은 식입니다. 사실은 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분의 1 DE, 2분의 1 엡실론 E의 제곱 이것들 보시고 하나 더 추가로 하면 이 식에서 우리가 전압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전압을 우리는 E에다가 거리 R을 곱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급한 같으면 D라고 쓰겠죠. 그럼 E는 뭐예요? D를 V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D제곱 V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뭐를 E제곱을. 그래서 이 전압의 제곱에 단위 체액당 에너지는 비례하더라 하는 말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뒷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단위 면적당 성적 응용도 동일한 식입니다. 자, 그래서 뉴턴 퍼 메타 제곱이잖아요. 단위 면적당 응용. 근데 뉴턴이란 게 뭡니까? 이게 뉴턴이란 게 힘이죠. 힘. 그죠? 힘. 그럼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고 그 다음 메타에다가 또 메타를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같은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줄 퍼 메타의 3승이나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나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자, 전해 콘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이 있는 직류혈을 사용한다. 탄탈은 역시 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극성이 있고, 자, 높은 주파수 혈액을 사용한다. 세라믹 콘덴서는 유전율이 크고 극성이 없다. 굉장히 범용으로 많이 쓴다. 그죠? 그 다음에 바리콘은 콘덴서 용량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짧게 해서 정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뒤쪽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수업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에 한 3분의 1도 강의 안 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여기에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의 예를 통해서 다양한 전하가 구전하라든지 그 다음에 원통 전하라든지 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전개가 형성이 되고 전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콘덴스 용량, 정력 용량 어떻게 되는지도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죠? 자, 그 정도를 하시면 그게 산업기사 기사에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CR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 자, 오늘은 기능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론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